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또, 이번 주 새로운 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개념이 좀 더 어려운 어떠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어, 타이틀은 GPS하고 좌표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음, 우리가 어떠한 GPS와 관련된, GPS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정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측정, 지구 표면상의 어떤 지점에 대한 위치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지구라는 공간이죠. 이 지구라는 공간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옛날부터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들 영화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겠지만 지구를 벗어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구의 생긴 모습이 어떤 구의 형태들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산맥이나 저쪽 태평양의 엠덴 해구처럼 매우 깊은 기복이 심한 높낮이가 되게 다양한 지표면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육지부와 바다, 해양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구의 형태가 위에 대기라고 불리는 대기층에 의해서 분포되어 있는 대기의 이제 어떤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중력의 힘으로써 당겨서 일정하게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우주 공간에서 보기 때문에 구의 형태들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모습들은 지구의 표면 자체가 되게 거칠죠. 지형의 기복이 좀 심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지구의 형상, 크기, 그러니까 이제 고대부터 되게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시에네 지방의 우물에 햇빛이 지고 있을 때 햇빛이 정중앙에 우물의 한가운데 비치고 있을 때 자기가 있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에 세워진 기둥의 높이가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어떤 구의 형태로 띄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 첫 시도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2학년 때 한번 수업을 들었던 내용 같고요. 어찌됐든 지구의 크기와 생긴 모습의 형상을 측정하고 결정하고 싶다 하는 학문 분야가 측지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측지학 쪽에서 측면에서 어떻게 지구의 모습들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게 되겠고, 실제 우리가 어떤 지금처럼 비행기나 우주선에 관련된 또는 인공위성에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 형태의 관측 시스템이 없는 시절에는 도보나 또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또는 선박을 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구의 물리적인 표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구성되는 세부적인 세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안 보더라도 큰 틀에서는 육지와 해양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 지표면에 형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지구가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가 과학적인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측지학이라는 분야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국제측정 및 지구물리학 연맹이라 불리는 IUGG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IUGG 기관에서 각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의 모습을 어떤 것을 결정해서 실질적인 형태들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그 의미에서 측면에서 지켜봤을 때 지구이들을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새로운 모습의 지구의 모습을 형상화 시키자라는 게 지오이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오이드 등 포텐셜면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등 포텐셜, 지구의 어떤 표면에서도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다.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자. 즉 가상으로 우리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다라는 부분에 도랑을 계속 파가지고요. 물의 흐름에 유동적인 부분이 없는 상태, 즉 정지되어 있는 어떤 가상의 해수면의 상태의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모든 측점에서
어떤 해수나 물의 유체에 이동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동일한,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하나의 폐곡선의 형태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지오이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지구의 여러분들이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약 70% 정도는 해수와 관련된 해면이 이루고 있고요. 특히 해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석, 태양과 달의 인력과 우리 지구의 중력에 대한 차이에 계절적 차이나 일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조석에 대한 차이, 조차라고도 하고요. 또 만조이나 간조 상태를 의미하죠. 또 해류 등에 대한 변화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또 음, 그 밖에도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파랑이라는 것도 발생이 되고요. 대부분 파랑이라 불리는 파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파도의 발생의 약 70%에서 80%는 바람에 의해서 기인합니다. 이렇듯 해수면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불규칙한 표면인 거죠. 자, 그걸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구에 실질적으로 같은 어느 면에서도 위치하는 제로인 등 포텐셜 면을 유지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 개념을 잡았을 때 지구의 높낮이, 이런 해수면에 대한 변화, 조석에 의하든 해류에 의하든 파랑에 의하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장시간 관측을 해서 정지한 면으로 가정해서 그 면을 평균 해수면으로 보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셨지만 우리나라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것도 대한민국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잘 알다시피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죠. 따라서 평균 해수면 상에서의 포텐셜, 어떠한 위치적 에너지들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등 포텐셜 면이라고 하고요. 이 평균 해면을 육지와 연장해서 만들었던 가상의 어떠한 면 자체를 우리가 지오이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오이드는 중력 포텐셜 면 중에서 평균 해수면과 일치하는 어떤 면을 지오이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오이드 면은 어느 곳에서나 중력이 중력 방향에 의해서 수직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프린트물하고 좀 그림이 다르죠?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살짝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선들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면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지구의 타원체 면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오이드 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높이를 측정한다. 여러분들 2학년 때 해봤던 표고라는 걸 측정한다 또는 지방고를 결정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결정하는 수준 측량 또는 레벨 측량 등을 실시해서 만들어냈을 때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 해수면이었죠. 그죠? 민, C, 레벨이라 불리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평균 해수면 자체가 앞서 지오이드 정의와 같이 같은 의미의 면을 의미한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측정을 관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고른 분포에 대한 등 포텐셜면을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구 내부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고 지구 내부의 지각을 들어가서 멘틀과 내핵과 외핵에 대한 구성들의 질량 분포가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불규칙한 면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들을 지오이드 면이라고 그러고 이런 지오이드 면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학년 때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점검을 해보면 지오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점에서나 위치 에너지가 제로인 등 포텐셜 면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지오이드는 연직선, 중력 방향에 직교한다. 그래서 연직선이라고 하면 중력이죠. 중력의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금처럼 어떤 세 개 지점에 대한 검은색 방향이 있으면 여기 지오이드 면에는 이쪽 점에서는 이 측점하고 얘하고 직각을 한다는 얘기고요. 직각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면에서도 이 중력 방향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직교하고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이드는 생긴 모양 자체가 되게 불규칙하게 생겨 있는 지형의 형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 세계에 대한 지오이드에 대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되게 불규칙한 형태의 지형들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지오이드는 육지면에서는 회전 타원체면 위에 존재하고 있고, 바다에서는 회전 타원체면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이런 타원체, 기준이 되는 타원체보다는 지오이드가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다 쪽에서는 이 매끄러운 타원체 면보다는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오이드를 실질적으로 왜 만들어내느냐 하는 이유 자체는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지구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지구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수업의 챕터 부분들이 GPS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GPS와 연동했을 때 지오이드는 왜 필요한가? 왜 교수님이 자꾸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이 지오이드를 자꾸 설명하고 있을까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GPS 레벨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우리 현행 법상으로는요, 아직까지는 모든 지점에 대한 공간 정보의 높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즉 H라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준 측량이라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준 측량, 레벨 측량으로 지방고를 얻거나 해발고도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인천만에 있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안에다 우리 대한민국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모점이 수준 원점이라는 걸 신설했다는 걸 아시죠? 그 수준 원점을 바탕으로 전국의 국도변을 따라서 우리가 높이의 기준이 측량을 할 수 있는 수준점들을 매설을 하고 그 값을 해발고도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왕한테 실습을 해봐서 알지만 이 수준 측량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죠. 먼 거리, 특히 우리 교내에서 잠깐 요 한 바퀴 도는 것도 가까운 거리에서도 그 수없이 많은 오차들이 발생이 되는데, 몇십 킬로 또는 때에 따라서 몇백 킬로씩 진행해야 되는 수준 측량에서 오차가 한 곳이 발생이 되면 그 오차는 계속 누적이 돼서 마지막 측정에 대한 높이 값은 신뢰할 수 없는 값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간거리를 두고 순춘향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반복거리를 해서 반복에 대한 폐합차를 점검을 통해 갖고 순춘향의 정확도를 평가해서 규정 내에 맞느냐 안 맞느냐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이 레벨 측량에 의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일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GPS는 간단하게 자기 현재의 위치에 대한 높이를 알기보다는 X랑 Y 좌표죠. 또는 우리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위도나 경도에 대한 값들을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VRS 측량 같은 경우는 바로 1초만 있어도 측량해서 위치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부분들은 높이와 관련된 정보들로서 H라는 스몰 h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게 될 GP에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타원체에서 타원체 면에서부터의 높이라고 해서 우리가 타원체 고라고 부릅니다. 이놈을 타원체 고라고 칭하게 되는데, 이 타원체 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타원체 고라는 건 아래쪽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에 보시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GPS 측량,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보이는 건 우리가 GPS 측량 장비예요. 이 GPS 측량 장비로 내가 이 측점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고 싶다 해서 장비를 세워놓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테이트 측량을 하듯 또는 VR 측량을 하듯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측점의 위치에 X, Y 또는 위도 경도뿐만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기준 타원체 면, 이 지점이죠. 여기 검은색 원으로 되어 있는 이 타원체 면에서부터의 연직거리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값인 타원체고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높이의 기준으로 뭘 쓴다고 했어요? 그죠?
지역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은 로컬적으로 맞는 평균 해수면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평균 해수면은 가장 유사한 것은 지오이드 면이고요. 지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오이드 면, 즉 평균 해수면을 관측 지점으로 해서 우리가 높이의 기준으로 쓰고 있죠. 요 놈이죠.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레벨 측량을 해서 구시도 보고 전시도 보고 해서 상대적으로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점의 높이 값은 요 놈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표구 값입니다. 이 높이 값을 우리가 보통 라지 H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하지만 GPS로 얻어지는 값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원체 면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연직거리라고 그랬죠. 즉 여기서 얻어지는 H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GPS는 레벨 측량에 비해서는 위치를 결정할 때 되게 손쉬운 기술인 거는 아시겠죠? 아쉬운 기술인데 높이 값을 취득하려고 그랬더니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기가 해발 고도에 대한 지점인데 GPS는 이 지점에서부터 높이를 연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오이드의 높이, 즉 평균의 지오이드 면과 이 기준이 되는 기준 타원체 면 사이의 연직거리 값을만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뭘로 구할 수 있겠어요? GPS로 얻은 타원체고에서부터 지오이드고라는 걸 빼면 되겠죠. 즉 우리가 GPS와 같은 GNSS를 이용해서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 타원체고라는 것은 뭐와 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해발 평균 해수면을 기준한 정표고라는 놈과 그다음에 지오이드고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즉 타원체고는 정표고 플러스 지오이드고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시간적으로든 GPS 측량을 통해서 이 타원체고를 알 수 있을 때 이 지오이드고라는 높이만 계산할 수 있으면 이 해당되는 측정하는 위도와 경도 지점에서의 이 지오이드고를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으면 이 정표고를 쉽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겠죠. 이런 기법이 GPS 레벨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GPS 레벨링 기법으로 손쉽게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정밀한 높이의 지오이드고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뭐 부가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상세한 내용들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GPS로 높이를 결정할 때 이 타원체고를 결정하는 곳에 정확도가 항상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기의 대륙권에 지난 시간에 봤던 GPS 오차 원인 중에 대륙권에 대한 지연 오차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크기들도 있고요. 또 지구가 조석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이 대륙이 이 판이 이루어지는 땅 육지부가 들썩날썩 들쑥날쑥 왔다 갔다 이동하는 양들이 좀 있고요.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에어로졸이 우리가 에어로딩 이펙트라고 해서 위에서 하중을 눌러가고 땅을 또 가라앉게 만드는 게 영향들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 H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관측을 하면 똑같은 점의 H값이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GPS를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즉 해발고도나 정표고를 산출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 범위를 주어질 수 있는 일반 측량이나 공공 측량이나 국가 기준점은 안 되겠지만요. 매우 정확도 높은 지점 같은 거 측정을 할 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지점일 때는 이 정밀한 지오이드 고를 계산할 수 있는 지오이드 모델 자체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타 이런 지오이드 모델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요. 지구의 어떤 표면, 그 바다에 대한 높이 값들인 Sea Surface Topography, 즉 해면 지형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오이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구의 실제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학문 분야를 측지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측지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떠한 좌표를 결정하거나 지구의 사이즈를 결정할 때 쓰는 기하 측지학이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지구의 물리적인 성질, 즉 중력 같은 거를 측정하거나, 여기는 좌표를 결정하거나 크기를 결정하는 기하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중력의 크기라든지 또 지구의 자기 있죠? 지자기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지자기가 같은 그 값들을 측정하는 물리 측지학이라는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이 지오이드라는 모델을 결정할 때는요, 결정할 때는 중력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슨 값이 들어가요? 물리 측지학이라는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중력의 데이터, 육지부에서는 육지 쪽에서 육지 중력 측량을 하고요. 또 바다 위에서는 배에 띄워서 선상 중력, 또 비행기에서는 또 항공 중력을 측정을 하고요. 또 인공위성에서도 관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그레이스라는 중력을 관측하는 위성이나 또는 토펙스 포세이돈 같은 거, 포세이돈 같은 이런 중력 관측 위성들의 데이터들을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전 세계적인 지구의 등 포텐셜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보통 전 세계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낸 거는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기술력들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이런 위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전 세계 지구 중력장 모델인 2008 모델이라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지구의 어떤 중력에 대한 크기 값들에 대한 등 포텐셜을 만들어 놓으셨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쪽 부분들하고 뭐 이쪽 부분들에 대한 중력의 차이가 상당히 틀린 걸 볼 수 있죠. 어. 자, 따라서 뭐 이제 GOED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하기로 하고요. 이따가 다시 좀 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지금 앞서 봤던 전 세계적인 중력장 모델이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어떤 GPS로 위치를 결정해서 타원 최고를 결정했을 때 타원 최고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표고라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GOED 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오이드고라는 것을 개발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밀한 지오이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량의 또는 틈틈한 디테일한 구역 내부의 중력을 관측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용하기만 하긴 했었는데, 너무나 이제 러프하죠. 그렇죠. 그 외국도 만들어낼 때 자기네가 어떠한 인류적으로 촘촘한 곳에 중력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꼭 독자적인 지오이드 모델을 만들지 못하다가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이후 좀 들어서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중력 관측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고, 또 각 기관별로 관측했던 데이터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의 정확한 지오이드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지오이드 모델을 로컬 지오이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국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오이드 모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군역 중력에서 하는 해발고도라고 불리는 우리 표고, 정표고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이 그림과 같은 수직 원점으로부터 수준 측량을 실시해서 높이에 관련된 표고를 결정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준 측량, 레벨 측량을 할 때마다 우리가 높이를 기준으로 삼는 수준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표척을 또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세우다 보니 계속 오차가 누적이 될 거고, 뭐 시준 오차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정준 잘못해서 기포관이 정가운데 못 얻게 해가지고 또 생긴 오차도 계속 좀 누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차가 커진다. 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상의 높이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 보시는 정규 정표구, 줄여서 이제 우리가 보통 표고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정표고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것들도 좀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정표고가 있고, 뭐 정규 정표고가 있고, 정사표고가 있고, 뭐 다양하습니다. 다양한데, 여러분들의 정표고라고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만, GPS로 관측된 높이는 타원체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표고와 지오이드고의 조합으로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아닙니다만 거의 같다고 간주를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게 하니까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 GPS 챕터가 끝나게 되면 기출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상부에 대한 높이값은 정표고라고 부르고, 그러면 바다에서 높이의 기준은 뭐로 잡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육지부라고 합시다. 육지부라고 바다의 물인데요. 그 장시간의 긴 높이, 바다의 수면의 높이들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보통 검조소라고 하는 조위 관측소가 있다고 그랬죠. 검조소라고 불리는 바다의 높이를 관측하는 조위 관측소. 조석의 위치, 높이 위치를 결정하는 조위 관측소라는 곳에서 관측을 실시해서 장시간 관측한 결과를 평균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평균 해수면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죠? 이러한 높이에 대한 바닷물에 대한 기준은 이 평균에서 높을 때 기준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낮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제일 낮을 때도 있을 거고 가장 높을 때도 있을 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육지부에서 결정할 때는 이 평균 해수면을 높이 기준으로 삼습니다만 바다에서 높이를 기준으로 잡는다. 즉 해도 같은 거를 제작한다. 그럴 때는 해도, 그럴 때는 바다의 수심이 중요하죠. 그 선박이 부유되어 있는 각 수변으로부터 잠겨 있는 크기에 대한 선체가 어쨌든 수심에 대한 데이터와 바다 밑면에 있는 해저의 지형에 있는 데이터 지형하고 맞아 떨어져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해도라는 걸 기준으로 잡을 때, 즉 바다의 깊이라는 수심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약 최저 저조면이라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즉 물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일까요? 빠졌을 때일까요? 당연히 빠졌을 때 약 최저 저조면을 우리가 수심, 즉 해도의 기준면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지도 같은 거 보시면은요.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이 바다라는 부분하고 육지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게 해안선이죠. 그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해안선인데 이 해안선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특히 해안선은 연안을 관리하는 다양한 부분들, 연안 개발이나 도서지구에 대한 개발이나 해수욕장에 대한 개발이나 뭐 해안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나 지형도 제작을 위한 경계 부분이나 해안공학 파트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실적으로는 약 최고 고조면, 즉 완전 높은 건 아니고요. 약 최고 고조면, 여기를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위의 수심으로 위치 높이의 기준으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나라는 육상에 대한 높이 기준은 평균 해수면을 쓰는데 바다의 해도의 깊이는 약 최저 저조면을 쓰고 있고 해안선의 기준은 약 최고 고조이면 또는 약 최고 고조면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해안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들은요, 우리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 인천 민시 레벨에서 IMSL이라고 써요. IMSL. 즉, 이것이 우리가 육지부에 대한 지도 제작을 하기 위한 높이의 기준을 삼고 있죠. 즉, 아까 말씀드렸처럼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 있는
수준 원점을 높이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해안선의 기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최고 고조이면 또 약 최고 고조면을 높이를 쓰고 있고, 바다는요, 해도를 제작할 때는 약 최저 저조면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죠. 즉 우리 높이 기준은 면은 여기고, 해안선의 위치는 여기고, 바다의 수심의 깊이는 여기다. 즉 높이의 기준을 쓰고 있는 수직의 기준이요, 서로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 따라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육상과 해상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수직 기준면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육상부를 담당하고 있는 측량부서는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우리가 국토교통부가 될 거고요. 국토부가 될 거고, 해상은 해수부가 되겠죠. 각각 쓰고 있는 높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점, 수준점은 벤치마크에서 BM을 쓰고 있습니다만, 바다에 담당하는 해도를 제작하는 담당하는 해수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기본 수준점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서요, TBM, 타이달 벤치마킹 라고 해서 TBM이라는 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사용하는 기준에 대한 높이 차이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어떻게 일치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국가적으로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년 됐나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 또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서해나 남해나 이렇게 동해나 높이에 대한 기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치도 다르고 이제 해수면의 변화도 서로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지역적인 평균 해수면과 약 최저 저조면에 대한 위치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계산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죠. 그죠? 어떻게 통일된 기준으로 잡을 수도 없죠. 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만조와 간조의 차가 적게는 구에서 뭐 10개에서 13m까지 난다고 그러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15에서 20cm 정도밖에 안 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방파제를 설계할 때 보면은 얘는 이렇게 조석관처럼 13m씩 올라가니 방파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동해하고 맞출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에 돼서 그런 거에 대해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비단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해야 되는 대규모의 건설 사업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나 높이에 서로 기준이 맞지 않아서 통일된 높이 기준으로 전 세계적인 항행을 해야 되는 이런 선박들의 운항에 있어서 해도의 기준이 서로 국가별로 틀리고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 어떤 문제점, 특히 항해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들이 좀 발생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부실공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높이에 대한 기준을 통일을 해보자. 예를 들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인 인도하고 이 중국이 에베레스트 산을 자기네 나라의 높이의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높이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같은 중국이라도 중국에 대한 높이 기준이 수직 기준을 변화를 계속 해왔는데 56년대 높이의 기준과 다시 85년대 다시 재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높이 기준 값이 서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국제적으로 수직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UN에 기반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부적인 문제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육상하고 해상 부분에 있어서 수직 기준면들을 서로 다르게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양하고 육상하고 접하는 연안이 있죠. 그렇죠? 연안 부분에 대한 공간정보 제작 등에 있어서 공간정보 사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공간정보 통합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연안에 관련된 보면 연안 기본도라는 게 있어요. 바닷가 지역 내에 인접하고 있는 인접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토지 이용이 되고 있고 뭐가 있는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국토부에서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 접해서 해안에서부터 바깥쪽 빠져나가는 지점 같은 경우는 해수부가 관리하는 해도의 지점인 거죠. 높이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개발하는 행위나 또는 그 지역적인 연안 보존의 활동에 있어서도 높이 기준이 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혼란성들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거나 또는 어떤 도서와 섬, 본토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연육교나 또 항만, 해안도로 이런 같은 대규모의 연안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개발 공사에 있어서도 이런 높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떠한 혼란을 유발하면서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석과 해일, 우리가 바다에 관련된 여러 자연재난 중에 해양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쓰나미에 대한 지진 해일이 있고요. 또 태풍과 같은 것에 의한 폭풍 해일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동해안에 21세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출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고파랑, 이상적인 고파랑 발생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할 때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이 기준들이 서로 달라서 어딜 기준으로 잡아서 높이를 기준으로 삼겠느냐 삼아서 어디에 구조적인 시설들에 대한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이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수직 기준의 이원화를 해결할 목적으로서 어, 여러 가지 도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지오이드예요. 그래서 지오이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결국은 앞서 봤지만 육지부의 기준이 되는 민시 레벨이나 바다의 해도의 기준이 되는 약 최저 저조면이나 결국은 이 높이에 대한 버티칼, 그죠? 이 높이에 대한 차이죠. 이 높이 차이를 직접 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보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포팅 되는 그 값만 보완을 해주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측정의 위치에서든 이 지오이드에 대한 높이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고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제 독자적으로 지오이드라는 모델들을 만들어놔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게 딱 앞서 봤던 EGM 08 2008년도에 모델들을 이용해서 바탕이 되기도 했고, 뭐 육지 측량을 이루었던 국토지리정보원의 중력 측량, 육지 중력 측량 데이터, 바다 쪽에 대한 선상 중력을 했던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의 선상 바다에 대한 해양 중력 데이터, 또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다가 비행기에서 이제 항공 중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을 도입을 해서 항공기로 우리가 이제 비행할 수 있는 공간 내의 중력 데이터들을 비행해서 얻게도 됐고요. 또 설명드렸던 이제 전 세계적인 지오이드 모델을 만들 때 썼었던 인공위성 데이터들도 열어서 그 데이터들을 서로 함께 모여서 튀는 것들은 없애고 조합할 수 있는 부분을 조합을 시켜서 뭘 만들었느냐,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듭니다. 그죠? 하이브리드 그러면은 어떤 거의 장점과 어떤 거의 장점을 플러스 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처음에 KN 지오이드 14라는 고정밀 합성 지오이드 모델을 생성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획득한 새롭게 신설한 통합 기준점에 대해서 중력을 관측하고 수준점, 삼각점, 또 위성 기준점에 측정한 중력 자료와 비행기 중력 자료, 배에서 측정한 중력 자료, 그 다음에 위성 고도계라는 위성에서 관측한 중력 데이터, 그 다음에 전세계 중력점 모델이 EGM 2008,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 3cm 정도 이루는 측량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원 최고가 어떤 오차 없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오이드 모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표고를 약 3cm 정도의 정확도로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접속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수업하면서 많이 진행했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국토지리정보원의 멤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바로 쉽게 진행할 수 있고요. 국토지리정보원
있는 국토정보 플랫폼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토지리정보 홈페이지고요. www.ngii.go.kr 홈페이지에 접속을 쭉 하세요. 하시고 여러분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그인해서 아래 쭉 내려가면 공간정보 데이터 중에 국가 수집기준 연계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그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수직 기준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중력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해서 중력을 결정하게 되고, 또 지오이드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려우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수직 기준들, 아까 서로 육지를 측량하는 부분과 바다를 측량하고자 하는 높이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 부분들을 함께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고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수직 기준 변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컬 지오이드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모델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2017년까지의 데이터들 있죠.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앞서 봤던 발표 자료, 이제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서 봤던 3cm보다 좀 더 향상된 2.3cm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KN 지오이드 18야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다 각자 이용해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포인트 입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EGF 2008이라 불리는 전세계 중력점 모델에 의한 전지구 지오이드 모델, 2014년도에 우리나라 모델, 14년도 모델, 18년도 모델, 이게 계산이 될 수 있고요.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GPS로 어떠한 경위도 좌표하고 타원측을 얻었다 하면 37도, 지금 위에 보기에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47분 4.272초다. 그 다음에 경도는 2mm 할게요. 128도 한 15분 되는 지점에 20초 되는 지점에서 내가 GPS 측량을 했더니 타원 최고가 한 50m를 얻었습니다 라고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이럴 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 경도와 위도의 정확한 지점의 지오이드 구간은 얼마이고 그 지오이드 구를 내가 실질적으로 타원 최고를 계산을 해서 얻은 값에서 이 지오이드를 빼서 내가 얻고자 하는, 즉 여러분들이 수준 측량을 하지 않고도 GPS만으로도 높이 정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값을 환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때 조심하실 점, 타원 최고를 입력을 했으니까 난 이거를 이용해서 정표를 얻겠습니다 하면 이거를 입력해서 체크박스를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실행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도와 경도인 지점에서의 지오이드가 나오고요. 정밀도는 매우 정밀하죠. 오차가 없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표고는 22.828m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구 타원체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좌표계라는 개념들을 좀 도입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서 배웠던 지오이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좌표계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 설정 값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거를 본초 좌우선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을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잠깐 시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짜 변경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짜 변경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본초 좌우선과 표준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본초 좌우선,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 하면 프라임 메리디안입니다. 우선 본초 좌우선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영어 뜻을 먼저 살펴볼게요. 프라임 메리디안을 번역기로 돌려보면 영영사전으로 뜻을 알아볼게요. 쉽게 이야기해서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를 잇는 가상의 직선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왜 본초 좌우선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오랜 관습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순서를 12가지로 나누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상나라 후기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2가지 순서의 동서남북과 같은 방위나 시간을 대응시켰죠. 이때가 바로 한나라 때입니다. 여기서 본초자오선의 자와 오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순서 또는 순환을 12가지로 나누어 놓은 12지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자입니다. 남쪽을 나타내는 글자는 오이죠. 그래서 북과 남을 이은 선은 자오선이 됩니다. 이제 본초만 해결하면 될 텐데요. 한자의 뜻을 보면 근본본 그리고 처음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알, 진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남과 북을 연결한 선 중에 처음의 기준이 되는 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를 잇는 가상의 직선이라는 영어 해석과 남과 북을 연결한 선 중 처음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한자의 해석이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게요. 우리도 첨성대 있는데 말이죠. 그리니치 천문대는 1675년에 세워진 영국의 천문대입니다. 원래 이름은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였죠. 현재 그리니치 천문대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영국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리니치 천문대를 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삼아왔어요. 경도의 기준이 되는 본초자오선은 1851년에 정해졌죠. 1884년에 국제적으로 자오선을 통일하기 위해서 국제자오선회의가 열립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도의 기준은 국제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식적으로 경도 0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자오선은 그리니치 공원의 황동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황동은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강공사를 통해 스테인리스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이후로는 초록색 레이저도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GPS 기계를 들고 그리니치 천문대의 본초 자오선 표시에 가면 경도가 0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신감을 느낄만 합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또 그리니치 천문대도 아니라고요? 천문학적 본초 자오선은 현재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본초 자오선으로 대체되었어요.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본초 자오선은 IERS 기준 자오선이라고 불려요. 이는 그리니치 자오선보다 동으로는 약 5.3초, 거리로는 102.478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완벽한 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실제로 회전하는 타원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높은 산이고 어떤 부분은 깊은 바다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들쭉날쭉한 지구의 표면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 분포를 고려해서 알아낸 것이 바로 지오이드입니다. 지오이드는 등 중력면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도 0, 위치 에너지 0인 점을 모아놓은 면이죠. 등 중력면은 해수면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지오이드는 곧 평균 해수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오이드는 물질의 밀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요. 밀도가 큰 곳,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처럼 커다란 산이 있는 경우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고, 밀도가 작은 곳, 예를 들어 태평양처럼 커다란 깊은 바다가 있는 경우 아래로 오목한 모양이 되죠. 지금은 인공위성의 운동을 분석해 지오이드를 계산합니다. 인공위성의 운동을 분석해 인공위성이 통과하는 곳의 중력 방향을 알 수 있죠. 그 중력 방향의 수직 방향이 바로 지오이드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상적인 구형의 지구가 아닌 실제 지구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한 자오선이 IERS 기준 자오선입니다.